그다음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수 설비 그러면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다음 전선 기타 가섭선 주위에 두께 6mm 0,9 비중에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을종 풍압 하중은 수직 투영 면적당 몇 파스칼을 기초로 계산하느냐. 단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전력공학 쪽에서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전력공학 얘기를 해도 되는데 송전솔로가 이렇게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개를 그리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송전솔로에서는 전선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도체라는 말을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체가 이렇게 뭐가 됩니까? 하나가 가면 아, 얘 너 혼자 있네? 혈혈 단신이구나. 단도체가 되는 거고요. 도체가 이렇게 뭐가 됩니까? 두 개가 가네. 그러면 두 개니까 뭐가 돼요? 다도체, 복도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때 바람이 불어.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갑종을 말하는 거죠. 갑종은 여름철이에요. 여름철. 예, 고온계죠. 고온계. 온도가 높은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분다고 하지만 사실은 태풍이란 말이죠. 태풍. 그럼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 얘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에요. 바람과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이때에 이것이 받는 걸 풍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종이 하나가 갑종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종, 병종은 어느 걸 말하는 거냐면 고온계의 형태니까 여름이니까 얘는 여름이잖아요. 그럼 여름의 반대는 겨울이에요. 겨울은 저온계, 온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저온계가 되겠죠. 여기를 을종, 병종으로 나눠요. 을종과 병종으로 나누는데 을종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 다설 지역에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종은 눈이 적게 오는 빈설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냥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산값을 구하라 하는 것은 이건 다 뭐가 됩니까? 갑종값의 2분의 1이에요. 예, 태풍이 불 때에 가해지는 이 갑종값의 2분의 1 값이 바로 뭐가 돼요? 을종 또는 병종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만약에 갑종 풍압하중, 을종 풍압하중, 병종 풍압하중 이런 표현으로 답을 구하는 거라고 했다면 눈이 쌓였느냐 안 쌓였느냐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거 뭐 0,9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이거 눈 쌓였네. 을종이네. 을종이면 뭐가 돼? 갑종에 뭐가 됩니까? 태풍 불 때에 그거의 2분의 1 값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갑종의 그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 좀 잔인한 방법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잔인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저도 못 외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데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갑종 값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값에 뭐가 돼? 을종이니까 2분의 1 값을 갖다가 적용을 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72 파스칼이니까 그러면 역산하면 되겠죠?
그럼 을종은 뭐 갑종은 얼마냐? 그러니까 372에 뭐가 돼? 2배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744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요거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번 고압 가공 전선으로 ACSR을 사용할 때 안전율은 얼마 이상 되는 알루미늄 선으로 2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안전율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안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 그거 좀 더 써.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입니다. 선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경동선, 좀 질깁니다. 뭐 내열, 합금선 뭐 이런 것들. 요거는 경동선 그러면 2.2 이상, 2.2 이상 그 이외에는 그 외에는 다 뭐가 돼요? 2.5 이상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시면 돼요. 선에는 안전율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경동선 2.2, 나머지는 다 2.5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2도니 뭐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11번 중성선 다중접지의 것으로 전로의 지락이 생길 경우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가지는 투투나인 특별과학 가공 전설로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면 얘는 뭐냐 하면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가 Y결선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라인이 이렇게 쭉 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봇대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전봇대 간격은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거론은 안 하는데요. 투투나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투투나인 KVY는 3상 4선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성선을 끌고 갑니다. 이렇게. 이게 중성선이거든요. 이때 중성선을 갖다가 이게 끌고 가면서 여기서 접지를 해요. 접지, 또 접지, 또 접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접지를 여러 군데 많은 곳에 접지를 한다 해서 많을 다자를 써서 다중접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투투나인은 그냥 뭐가 돼? 다중접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에 요거를 끊었을 때 요거를 끊어서 야, 너 하나만 한번 체크해 보자. 너 하나만 체크할 때는 305옴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걸 다 물려놨을 때 다 물렸단 말이죠. 물려가지고 이렇게 뭐가 됩니까? 끊어요. 그럼 끊으면 얼마가 되냐? 1kg를 끊는 거예요. 1kg. 그럼 1kg 끊으니까 무슨 저항이 돼요? 합성 저항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1kg당의 합성 저항은 법령으로 얼마 이하여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15옴 per km, 1km 당이나 합성의 의미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다중접지의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거 아니죠? 예. 다음 12번 외부 필의 시스템의 구성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뭐 외부 필의 시스템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은 괜히 뭐가 됩니까? 힘들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의 라이트닝에서 프로텍션 할 때에 내부의 그걸 철골이라든가 철근을 이용하는 법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냥 굳이 그냥 필의 도선의 개념을 이해를 시키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라이트닝, 낙뢰죠, 낙뢰. 부터 이 건물을 보호해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오세요라고 하니까 얘가 요렇게 가야 되니까 요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뇌를 받는다.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뇌를 받는 부분이다 해서 수레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파이프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받은 이게 낙뢰는 전류가 되니까 킬로암페어 전류니까 얘를 땅으로 하려면 요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가 돼? 땅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인하도선이라고 해요. 인하. 요즘 가격 많이 인하하잖아요. 그렇죠? 가격 인하도선이다. 그리고는 여기에 땅에다 접지극 박아야 되니까 이건 뭐가 돼요? 접지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피레 시스템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등전입 본딩은 이제 이렇게 라인이 갈 때 여기 연결하는 게 이제 등전입 본딩이니까 구성은 아니죠. 네. 자, 13번.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거.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 요거는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상전압 억제, 대지전압, 저하. 이건 직접 접지 방식에 2번과 3번이 해당이 되는 거고, 부하전류 일부를 대지로 흐르게 함으로써, 그러면 거의 뭐가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설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중전설로는 선이 땅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때에 여기에 사용한 전선은 케이블이고, 이 케이블을 갖다가 땅에 묻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직매식, 그 다음에 관로식, 그 다음에 뭐 암거식, 그 다음에 전력 공동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때 요 깊이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깊이는 몇 메다 이상인가요? 그렇죠. 1m 이상이다. 단 조건이 차가 안 다닌다. 어떤 무거운 하중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다. 여기 띠띠빵빵이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1m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해서 0.6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차량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는 기본 원칙을 적용해야 되니까 1m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발전기를 사용을 하다가 얘를 갖다가 이런 조건이 생겼다 그런 얘기. 이런 조건이 생겼을 때에 발전기 동작을 갖다 멈추게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발전기를 사용을 하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발전기를 차단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과전류가 흐른다. 이건 다 기본이죠. 과전압, 과전류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용량에 따라서 유압장치라든가 이런 건데, 내부 고장이 나왔는데 내부 고장은 500kV가 아니라 뭐가 돼? 만입니다. 만 kV 이상 돼야만이 내부 고장에 대한 대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다. 다음 공통접지공사의 적용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접지공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때에 상도체의 단면적이 이렇게 되는데 얘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L1 R상이죠. 예전엔 R상,
L2는 그럼 S상이겠네요.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L3 그러면 예전에 T상. 이렇게 3상이 갈 때에 하나가 따라가 줘야죠. 바로 뭐가 돼요? 접지선이 따라가야죠. 접지선이. 네. 접지선이 따라가는데 지금은 접지선이라고 안 하고 보호도체라고 해요. 보호도체. 그 다음에 표기할 때는 PE, 프로텍션. 예. 그래서 PE라고 표기를 하는데 지금 요 선의 굵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조건은 뭐냐면 현재 이 선의 굵기는 16스퀘어짜리다. 예, 이게 16스퀘어짜리니까 요건 얼마짜리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됐는데요. 이 표를 우리가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를 못 외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선도체가 요 선의 도체가 16스퀘어 이하일 때 그 다음에 보통 A로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에 요 도체가 16스퀘어하고 그 다음에 35스퀘어 범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요 도체가 35스퀘어보다 클 때, 예, 클 때에 PE의 접지선의 굵기는 16스퀘어 이하는 S로 해야 되고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16스퀘어 이하일 때는 같이 쓰는 거고 A하고 S가 같고요. 그 다음에 16에서 35스퀘어까지는 요 S가 16으로 되어 있네요. 16. 그 다음에 35보다 클 때는 S는 저 A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얘는 마침 16에서 35 사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6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으로서 이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얼마를 적용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트레이는 받침대란 뜻입니다. 받침대. 여러분들 그 맥도날드라든가 또는 뭐 버거킹 이런 데 가면 거기 그 접시 보면 트레이 싸놓는 곳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트레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트레이 그러면 그냥 사다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트레이를 놓고 여기에다가 케이블을 이렇게 뭐가 됩니까? 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케이블을 받쳐주는 트레이,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면 튼튼하더라. 그런데 그 계산값보다 조금 더 뭐가 돼? 튼튼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율이 얼마로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1.5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올라가는 케이블이 예를 들어서 100kg이다 라고 하면은 최소 트레이는 150kg 이상은 거뜬히 견뎌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계적 강도를 가져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 그러면 그냥 1.5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단면적이 55스퀘어 경동 연선을 사용하는 특고와 가공 전솔로 지지물로 내장형의 비종 철공 콘크리트줄을 사용하는 경우에 최대 경과는 하고 물어봤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설비 기술 기준 제가 강의해 놓은 거에서 이론 강의한데 설명을 해 놨으니까 거기는 잘 보시고, 경관에서 경관을 물어볼 때 거기에 경관 플러스 전선의 굵기가 함께 들어가면, 자, 경관 물어봤죠? 자, 이때의 전선의 굵기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 말의 의미는, 요거는 장경관이 가능하냐, 장경관이 가능하지 않느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관이 가능 아니면 불가능,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경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표준경관보다 더 긴 것이 장경관이에요. 자, 표준경관을 보면은 A종이 있고요, B종이 있고, 철탑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다 뭐 준비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표준경관은 150m 이하, 250m 이하, 600m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경관은 이거보다 더 긴 걸 말하는 거예요. 길자, 마당장자를 써서. 그러면 장경관의 요 표를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표준경관 곱하기 2배 하면 돼요. 예. 2배 하니까 500에 2배니까 얼마? 300m 이하, 500m 이하, 그 다음에 뭐 1200m 이렇게 써놓고 그냥 뭐가 돼요? 거리 제한 없음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이때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데, 이때 가능하다 안 하느냐의 기준은 특별고압, 전압을 봐야 됩니다. 전압. 그래서 저압이다 그러면은 22스키아 이상이 되면 되고요. 특별고압일 때 55스키아짜리다 그러면 장경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압은 22스키아 이상, 고압은 55스키아 이상 이렇게 외워두시면 어렵지 않다 하는 겁니다. 55스키아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돼? 얘 장경관 되겠네, 안 끊어지겠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서 장경관의 개념의 의미는 다 아실 테니까 그때 봐서 보시고, 자, 문제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거 경관 나오고 전선 굵기 나왔어? 그러면 이건 장경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 두시면 문제 보기가 편하다. 19번에 고압과 저압 전로를 결합한 변압기 정압 측의 중성점에는 접지 공사를 변압기 시설 장소마다 하여야 하나.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 가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3kV, 6.6kV 옛날 라인이에요. 옛날 라인. 이때에 여기에 집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 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 쓰는 거는 전기가 110V니까 이걸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변압기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110V를 얻어 쓴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알다시피 변압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혼촉의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 2차 측을 개통 접지를 해서 이렇게 2종 접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압과 저압을 결합하는 변압기 저압측 중성점에는, 근데 여러분들 중성점 아니지 않느냐, 이제 단상 3선식을 쓰는 경우는 중성점이 있죠. 그래서 변압기 시설 장소마다 접지를 해야 되는데, 땅이 불량이야, 땅이. 예. 접지 저항 값이 안 나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래 접지 저항 값이 안 나오면 병렬 효과를 이용하자. 병렬 효과를 이용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효과를 이용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군데 때려박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계통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선을 하나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접지를 잡자. 이거 중성선 아니에요. 얘네들은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중성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지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변압기에 접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물리고 여기도 필요하면 여기다 갖다 물려서 얘를 같이 쓰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같이 쓰자. 그래서 여기서 노란 거는 접지선이고요. 요 분홍색 선이 요게 바로 뭐가 돼요? 공중에 설치한 지선이다. 같이 쓰는 지선이다. 그래서 가공 공동지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가공 공동지선을 설치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접지를 할 텐데 이때 변압기를 중심으로 이 접지선의 범위는 얼마 범위에 있어야 얘를 기준으로 얼마 범위에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지름이란 말이 나오면 전기 법규에서는 지름 그럼 보통 400m가 뭐가 돼요? 답이 되고요. 몇 메다 떨어지느냐, 몇 메다 이격하느냐라고 하면은 200m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격에 몇 메다 이내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20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하 복례 배선 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메다 이상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애자 사용 공사는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애자 사용 공사는 지금은 옛날에는 뭐 애자 사용 공사가 다인데 이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고요. 지금은 애자 사용 공사 그러면 주로 이제 인테리어 정도의 선에서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애자는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죠. 그래서 요 애자를 높 인슐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 인슐레이터인데 요건 뒤에 거, 요 인슐레이터가 애자란 뜻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높 애자 하다가 이게 이제 여러 사람 말 지나니까 노부 이렇게 해서 노부 애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때 여기다가 이렇게 전선이 가고 그 다음에 바인딩을 해 놓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될 때 얘를 고정시키려면 나사못을 박아야 한단 말이죠. 나사못을. 그래서 여기가 조영제 이때에 요 간격을 물어본 거네요. 요 간격은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6cm 이상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메다는 물어봤으니까 0,06m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영제와 이격글도 기억나시죠? 뭐 2.5cm 이상도 있고요. 뭐 4.5cm 이상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한 20번의 문제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시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 문제만 풀지 않고 약간 폭넓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조해서 좋은 결과가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